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태입니다. 옵자입니다. 저희만 인사를 하는군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또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못 맞출 거면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안 하는 네. 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K리그 유스 시스템 이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큰 과제를 줬다. 정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실 나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나는 뉴스를 지금 졸업한 지 몇 년? 20년 됐나? 다시 태어난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면서요. 그 당시만 해도 제철구나 제철 중이라 그래가지고 전남 구단이 관여해서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관여라기보다 뭐가 있었냐면 지원이 있었지. 유니폼, 그다음에 숙비, 식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되니까 사실 들어갈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FC 서울, 뭐 오상고다, 수원 메탄고다 이러면 보통 준 프로 계약을 먼저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아니었던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약간 이렇게 너는 이제 우리가 뽑을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왜냐면 프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네. 이 선수 픽을 했는데 다른 데 보내버리면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픽을 하면 보낼 수밖에 없는 신사협정 같이 서로 맞아. 지원하니까 이렇게 있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랑 구단이 이렇게 맞아. 붙어버린 상황이. 그리고 우리 눈에 제일 잘 띄는 이제 어린 선수들을 위한 제도가 사실은 U22 제도였거든요. 그렇죠. U22라는 그 제도가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 주장이 사실은 왜냐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는 주장이 맞아. 말싸움이라 가지고 맞아. 사실 저희가 여기서 되게 딥하게 갈 맞아, 만한 건 맞아. 아닌데 아니, 그럼 가까이 이제 성남에 있으셨을 때 그 U22 선수들이 그럼 이런 제도에 뭐 더 자기의 눈이 띄기 위해서 뭐 더 개인 운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것보다도 같이 프로팀에서 어디 뭐 가까운 데서 같이 하다 보니까 눈에 띌 확률이 더 큰 거지. 사실 유스팀에서 계속 운동을 한 번씩 올려서 보내서 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운동하는 거를 감독님 코치님 볼 수도 있는 거고 프로팀 감독님들이 그래서 저 괜찮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굴되는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 위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유스 시스템을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유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엄청 큰 거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꼽아보면 이천수, 기성용, 이청용 이런 선수들 사실 전혀 관계없이 등장하자마자부터 막 사고를 치고 다니던 맞아, 선수들인데 맞아. 이 선수들은 그냥 뭐 20살 때부터 막 10대 때부터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양민혁 선수도 지금 10대지만 실력으로는 이미 레귤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진짜 이 말의 표현이 정확하게 뭐냐면 어찌됐든 22세 제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재능 있는 선수들은 20세에서도 뛸 수 있어요. 저도 제 이 자료 같은 거 조사하고 좀 알아보면서 내렸던 나름대로의 결론이 뭐냐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뭐 맞아요. 양민혁이 됐든 그 전에 이제 고영진 같은 그런 선수가 됐든 이런 선수들은 U22가 없어도 어차피 나왔을 맞아.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그 말 하고 싶은 나는 네. 그 말이 제일 하고 싶었어. 네. 아까처럼. 그러니까 U22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급, A급의 선수들은 U22가 없어도 그냥 나오는 선수들. 맞아요. 근데 진짜 정확해. U22의 수혜를 받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U22가 없었으면은 눈에 띄기 힘든 선수들, 기회 못 받을 법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뭔가 좀 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전 기회를 얻고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선수들이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스텝을 밟아가지고 더 큰 선수가 되는 게 가장 큰 이상적인 그런 궁극적인 목표지 그런 사실 유스 그림인데 시스템 중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뭐 10분 정도 뛰고 나오고 15분 정도 뛰고 나오고 그러다가 나이가 22살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 선수들은 그 팀에서 입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나이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 못 뛰어 더 이상 그 팀에서 못 뛰면서 계약할 때부터 이미 네. 그 나이 끝날 딱 맞춰서 계약을 해. 하부 리그로 옮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리어가 진짜로 꼽히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리그 1에서 주전을 뛸 수 있는 어린 선수를 요거를 통해 가지고 육성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프로 구단에서 그래도 뛸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주전이 아니더라도 뛸 수 있을 법한 스쿼드 멤버 내지는 백업 멤버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뭔가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어저께 밤에 이거. 이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교통사고도 나고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기 앉아있는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도는 저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여기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쓰면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U22 제도의 그 좋은 취지는 이게 이런 선수들을 한 명을 써야 되는데 전력 깎아먹기 싫지 빨리 가서 찾아와. 유스 중에 잘하는 애 누구든 골라오고 찾아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굴하라고 네, 빨리 발굴해오라고. 더 열심히 발굴해라. 빨리 발굴하고 그게 싫으면 과감하게 써봐라는 얘기인데 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생겼을 때 그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생기는 제도는 거의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실과는 약간 좀 다르게 그치. 작용이 되는 네. 것 같은
종종 보이죠. 종종 보이죠. 근데 22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선수들 사실 고등학교 끝나고 맞아. 축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교 선수들이 U22세 전에 팀을 못 찾아 프로팀 못 가버리면 아예 기회가 없어져.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래서 사실 2025년에 K리그가 도입을 하려는 되게 또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홈드로운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외국 국적의 유소년 선수가 K리그 유스팀 혹은 학원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잉고라든지 뭐 신갈고라든지 뭐 이런 팀들에서 총합 5년 이상 혹은 연속으로 3년 이상 소속이 돼서 뛰어요. 그럼 이제 조건이 완성이 돼요. 프로 계약을 K리그랑 맨 처음에 해요. K리그 팀이랑 해요. 그러면 이 선수는 국내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 용병이 안 되고. 예, 그냥 국내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쿼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요. 풋볼 매니저 하시면은 예. 알죠. 예. 잘 알죠? 알죠. 예. 유럽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이게 뭐 분명히가 3명씩 꼭 그렇게 네. 이거 들어가 되게 있고 좋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도고 저도 이 제도가 막연히 좋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한국 국적의 선수만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축구팀에서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이 선수들을 우리가 국내 선수로 취급을 안 해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진짜 각지에서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국제대회 나가서 이제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스카우트에서 고등학교를 3년 보내면 그러네. 국내 선수로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쯤에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포항의 풍기 사무엘.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일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랐었고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본인 사람이야, 정체성을 맞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다 보니까 쿼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예, 되는구나. 그러니까 포항에서 이 선수 올라오면은 뭐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이러니까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선수를 등록을 하려 그러면은 용병을 해버리는구나. 예, 훨씬 더 완성향의 선수의 자리를 뺏어가면서 한 자리를 없애가면서 이 선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황을 보니 축구를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만뒀어? 예, 아이고. 예, 축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자원인 그러니까 거죠. 너무 아쉽다. 예, 예. 이것도 제도는 항상 다 그렇지만 약간 제가 찾다 보니까 안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서는 브라질 선수를 그러니까 거의 사오다시피 해서 어린 선수들을 네. 데려온대요. 경제적으로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발굴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맞아. 이제 데려와서 쓸 목적으로 약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네. 그게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일본 국내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브라질이나 다른 데서 이제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건 진정한 뉴스의 발전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 사실 그거는 조금 국내 선수만 뉴스야 라는 시각도 어느 정도 있진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건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거의 투자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만 터지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딱 끌어모아. 네,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와중에 막 네, 사기를 고민을 하고 좀 막 이런 해야 문제도 좀 나쁜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또 사기 그게 치고 이럴 많아지겠네. 수 있으니까. 저희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골키퍼 절대 수입 안 된다 이 나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심의선. 나 이 얘기 하고 싶었어. 그 생각이 나는데 너무 사기캐였어. 아니 근데 이게 그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면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22세 이하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서는 안 돼. 똑같이 경쟁해야지. 이 얘기는 골키퍼라고 보호받아서는 안 돼. 똑같이 경쟁해야지. 이거랑도 똑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혜손 선수가 샤리체프인 시절에 그렇게 사고를 쳤던 건데 어마어마해. 그 이후로 막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드라간 골키퍼였나 맞아. 이런 맞아, 선수들이 막 엄청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국내 선수들 골키퍼 선수들이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사실 지금 수출이라고 맞아요. 하면 좀 말이 좀 그런 거 일본에 많이 진출을 가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나 뭐 중동이나 가고. 이런 데 엄청 가니까 지금은 제가 봐도 골키퍼가 예전처럼 그때 근데 그게 인기- 잘 했던 네. 거지. 비인기 왜냐면 포지션이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경쟁을 오히려 지금 리그 규모가 더 커지면 팀들이 더 많아지고 커지면 괜찮은데 지금 규모에서는 사실 나는 근데 선배로서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아 네. K리그의 골대 앞에 첫 화배를 세운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면 외국 국적의 선수라도 국내 선수가 되는 그러네.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경쟁을 통해서 네.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한국 선수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역시나 좀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던 선수가 또 한 명 있어요. FC 서울의 사무엘. 그러니까 풍기 사무엘 말고 서울의 사무엘. 이 선수도
그 코트디부아르인가 그럴 거야 그 음. 국적이. 근데 2025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선수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졸업을 할 때가 되면은 이 제도 시행되면은 그러네. 혜택을 받을 수 충분해지지. 있어요. 그러네. 진짜 좋은 얘기 해줬는데 프로에서 유스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갔다고 마치 축구가 끝난 것 마냥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포기할 게 아니고 저 선수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목표를 짜고 계획을 정해 도전을 하면은 오히려 결국에는 더 앞서 나갈 수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새 축구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은 또 학원 축구에 좋은 선수가 엄청 많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모님들이 그 말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축구라는 이 스포츠가 포지션을 불문하고 본인한테 그러니까 하루하루 후회 없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벌레가 진지한 얘기 하는데 날파리가 앞에서 자꾸 이제 죽는다. 씨.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자기 전에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영광아 너 오늘 최선을 다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저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놈 소리 듣지 말고 정말 하루하루 후회 없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항상 하라고 하거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 유스나 프로나 결국에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 말씀해 과정에 주신 있어서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도와주십시오. 나 자꾸 나 죽이려고 그래. 도와주십시오.